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얘기를 하나 각색해서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어느 마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혼자 지내며 마을 사람들과는 교류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할머니를 꺼려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 할머니의 가족이 알 수 없는 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 할머니는 줄곧 외톨이 생활을 해왔고 가끔씩 마을에 내려올 때면 수상한 행동들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곤 했죠. 어느 늦은 여름밤 도심에서 온 4명 의대 학생들이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던 중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 마을에 관한 전설을 읽게 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 전설에는 오래된 한 저택에 살던 가족이 밤마다 괴이한 소리를 들었고 결국 거의 모든 가족이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지금 할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했죠. 학생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그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밤늦게 대문 앞에 도착한 그들은 낡고 퇴색한 대문과 폐허가 된 정원을 보았습니다. 마치 수년간 아무도 돌보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죠. 그중 용기 있는 한 친구가 선두에 서서 문을 살포시 두드렸습니다. 강한 바람에 작은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면서 이상하리만큼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더했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서 느긋한 걸음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뒤에서는 바로 그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먼지 쌓인 집안을 배경으로 할머니는 마치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친절하게 맞아주는 할머니 덕분에 경계를 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따뜻한 차와 간단한 다과로 맞이하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오래된 가구들과 고풍스러운 장식품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짙은 먼지와 약간의 곰팡내로 인해 묘한 불편함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이 집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집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첫째 날 밤 가족들은 어느 순간부터 창문 밖에서 나는 이상한 속삭임 소리에 잠을 설쳤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소리의 근원은 알 수 없었으나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밤마다 잠에서 깨어 울고는 했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누군가 복도를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 중 누구든 그 소리를 따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었고 그날 밤이 지나자마자 가족의 몇몇 물건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어머니를 제외한 모두가 어딘가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우리가 여길 방문한 걸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마음속 깊이 있다네. 당장 여기 있는 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그날 밤 학생들은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잠을 청했으나 한 명은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밤 공기 속 회오리 바람소리와 함께 다시 그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점차 가까워지는 느낌에 몸을 떨었고 결국 다른 친구들을 깨웠습니다. 모두가 모인 거실은 한층 덕이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고 창밖에서는 이상한 그림자가 서성이는 듯 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그들은 할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방에 다다른 그들은 침대 위에 놓인 할머니의 사진과 그 아래에서 흐르는 눈물 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방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환상이고 그럴듯한 꿈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그 집이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날 채비를 하고는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 집을 빠져나올 때 더 이상 그 집에는 아무도 없다는 불길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평생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그 마을과 그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는 훗날 그들 중 한 명에 의해 인터넷의 글로 작성되어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여전히 그곳에서 고요히 버티고 있었고 가끔씩 그 집을 찾아오는 모험심 넘치는 방문자들과 함께 새로운 전설이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한국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에서 회자되며 일부는 그 집이 진짜인지 여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누구도 그 집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이야기, 여름밤의 끝자락. 살짝 눅눅해진 공기가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보고 나면 절대 혼자 잘 수 없는 공포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제목이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게시물은 마치 일기처럼 세세한 경험담을 담고 있었다. 글쓴이는 대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했던 기묘한 여름밤의 이야기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 이들은 호기심에 못 이겨 폐가 탐험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 폐가는 오래전 화재로 전소된 후 아무도 손대지 않아 아직도 그 으름 냄새가 남아있는 곳이었다. 폐가는 근처에서도 유명한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화재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이후 그곳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풍문에 불과하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해당 게시물에서 글쓴이와 친구들은 5명의 인원으로 폐가에 들어갔다. 당시 휴대폰의 플래시라이트로 앞을 비추며 돌이 깔린 마당을 조심스럽게 건너갔다고 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친구의 목소리를 언급했지만 글쓴이는 그냥 허수아비에 헝겊이 걸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폐가 내부로 들어서자 적막함이 온몸을 감쌌다. 어둠 속에서는 끼익거리는 문소리만이 귀를 간지럽히고 있었다. 우습게도 시작할 때의 쾌활함은 사라지고 대신 공포에 바싹 말라붙은 입술만이 남아 있었다. 친구들은 무언가를 찾아보자는 아니란 생각으로 각자 다른 방들을 탐색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글쓴이는 한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곳에 5명의 친구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다른 친구가 돌아다니고 있겠지 하고 안심하려 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마치 발걸음 소리가 자기 의지를 바짝 쫓아오는 듯했다. 그 느낌을 떨치기가 어려워 글쓴이는 냉큼 거울이 있던 방으로 뛰어들어가 숨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전신 거울이 놓여 있었다. 거울의 표면은 먼지가 가득해 흐릿하게밖에 비치지 않았었다.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이던 글쓴이는 기괴한 느낌을 떨칠 수 없어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거울 속 자신의 모습 뒤로 어렴풋이 인간 형체가 서 있는 게 아니겠는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니 형체는 점점 또렷해지며 그 형상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소녀로 변해가는 중이었다. 뒤따라 들어온 친구가 이 이상한 모습을 목격했고 공포에 질린 그들은 급히 방을 빠져나와 다른 친구들을 모아 폐가를 나왔다. 그날 이후 폐가에 갔다 온 모든 친구들은 같은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한다. 꿈속에서 그 소녀는 하염없이 울고 있었고 손을 뻗어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똑같은 꿈을 꾼다고 털어놓으며 친구들 간의 관계 또한 급격히 소원해졌고 종국에는 한 명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글쓴이는 이 일로 인한 죄책감을 고백했다. 자신의 호기심이 불러온 미지의 존재와의 조우가 친구들에게 불행을 초래했음을 절감하며 이곳에 기록을 남긴다고 했다. 이야기가 끝날 즈음 글쓴이는 자신이 남긴 이 글이 이 일을 끝내기 위한 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 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여러 번 다시 읽어보았다. 문득 방 안이 한층 어두워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알 수 없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그제야 나는 잠들기 전에 이런 글을 본 것을 후회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몸을 누웠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비슷한 꿈을 꾸었다. 울고 있는 소녀가 내게로 걸어오고 있었다. 마치 이야기가 정말로 계속되는 것만 같았다. 3번째 이야기. 사는 게 바쁘고 피곤해서 한동안 여행다운 여행을 하지 못했던 나는 친구들과 함께 늦여름 어느 날 갑작스럽게 떠난 여행길에 올랐다.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고 목적지는 강원도의 한적한 해변이었다. 계획은 단순했다. 아무 계획 없이 사람 없는 곳에 가서 푹 쉬다 오는 것. 우리는 그렇게 차를 몰고 길을 나섰다. 도로를 따라 달리던 중 우리는 오래된 휴게소에서 잠시 멈춰 휴식을 취했다. 점심을 먹고 주위를 둘러보던 중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우리가 가려던 해변과 그 인근의 작은 마을 풍경이 담겨 있었고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사진은 너무나 오래되어 색이 바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세부사항은 선명하게 보였다. 우리는 반쯤 농담 삼아 저녁엔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들릴지 궁금하네 하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다시 길을 떠났다. 도착한 해변은 기대 이상이었다. 사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해변가에 늘어선 소나무 숲은 특히 매력적이었다. 우리는 그곳에 텐트를 치기로 했다. 그날 저녁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주변에서 짙은 안개가 스멀스멀 몰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어떤 큰 힘이 끌어당기듯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문득 다시 그 사진이 떠올랐다. 그 안개 속에 찍힌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다. 시간은 밤 11시를 넘어서면서 조금씩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소리겠거니 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우리는 잠깐 긴장했지만 이런 곳에선 무서울 것도 없다는 생각에 있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는 불가에 앉아 간단한 음료와 함께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때였다. 갑자기 우리 중 한 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저쪽 해변 끝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이런 한적한 곳에 다른 이가 있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기분이 좀 나빠졌지만 누군가일지 알아보자며 함께 가보기로 했다. 그 존재가 있던 곳으로 향하던 중 발걸음은 왜 그리도 무거웠던지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도착하고 보니 아무도 없었다. 발자국도 흔적도 없었다. 그냥 조용한 해변뿐이었다. 섬뜩한 느낌이 들어 그 자리를 떠나려던 중 갑자기 저 멀리서 굉음과 함께 큰 파도가 우리 쪽으로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어찌할 새도 없이 우리는 재빨리 부둣가로 뛰어가야 했다. 그리고 몰아치는 파도는 곧 잔잔해졌다.
우리는 이내 텐트를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며 이런 일이 한 번 더 생길 것만 같은 기분을 떨치기 어려웠다. 우리는 서둘러 해변을 떠나 그 마을을 벗어났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우리는 그곳 현지인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에 놀라야 했다. 몇 년 전 그 해변에서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가끔씩 해변가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안개 자욱한 날엔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된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뒷목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단순히 여행의 하나의 경험이라기엔 너무나도 생생했고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두려운 기분이었다. 우리는 그곳을 떠난 뒤로도 오랫동안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렇게 우리의 여행은 생각지도 못한 공포 썰을 남겼고 우리 각자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았다. 결국 그 해변은 무언가에 홀리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잊지 않고 우리는 그 이후로 그곳을 다시 찾지 않았다. 누구도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장소로 남겨두기로 했다.